네, 이분은 이항영의 뉴욕앤 서울로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 또 우리 시장 영향부터 체크합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미국은 다우 기준으로 무려 9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협상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트위터의 공식은 트위터 아닙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밝혔는데,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주시장은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은 모두 연초 이후 9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 이후 나스닥이 바로 9주 연속 상승한 것은 사상 처음이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지난 1964년 이후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것은 결국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무역협상의 긍정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오늘도 이제 트위터에서 얘기했지만 금요일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3월 말 정도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거의 굳어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언론상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협상 시한을 좀 연장하는 것에 이제 확인된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끌어 나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10주까지 연속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제 면밀히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끌고 나온 것만은 사실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특징주로 한두 가지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나라건 간에 누구나 다 아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하인츠 케첩이죠. 케첩과 마요네즈 회사인 크라프트 하인즈가 있죠. 이 회사가 실적도 부진했지만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줄여놨고요. 그러다 보고 그동안에 어떤 회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SEC, 그러니까 우리 C로 보면 감독원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27.4%나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명망의 회사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실적과 배당 그리고 SEC 조사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벅세스가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 중 한 곳인데 하루에 무려 44억 달러. 주가 자체로 보면 한국 돈으로 보면 한 4조 8천억 원 정도를 하루 만에 벅세스의 어떤 가치가 좀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벅세스 주가는 1.7% 정도 주가가 떨어지며 선방했는데 그만큼 방대한 어떤 자산 규모에서 포트폴리오에서 하나 정도 종목이 미끄러지기라도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무역 협상이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결국 중국 경기 이런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신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구리라든가 팔라듐 같은 거, 그 금값 이런 건 상승률이 다시 올라갔는데 특히 팔라듐은 다시 하루 조춤했습니다. 미국 시간에 목요일 하루 조춤했었는데 금요일 다시 상승하면서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는데 하나씩 보면 그러면 0.35% 올라갑니다. 1,321달러대를 1,320달러대를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구리와 팔라듐 모두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각각 2.96달러, 1,595.50달러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면 딱 그건 아니지만 결국 시장에서의 어떤 투기 심리가 됐건 어떤 산업이 됐건 간에 구리라든가 팔라듐, 플래티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의 어떤 하나의 유인책이 되고 있는 것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벅시어 해셔웨이의 얘기는 저도 좀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 코카콜라 이런 것 때문에 지난 4분기에 이 벅시어 해셔웨이도 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거고요. 다만 워렌 버핏은 애플, 골드만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주식 장기적으로 좋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우리는 또 베트남을 주목합니다. 북미 정상회담하고요.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고 꽤 주목해야 될 게 많은데요.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큽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지정학적 위험도에 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일단 냉전 체제에 대한 어떤 대탕도 이런 분위기가 다시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냉정하게 결과를 기다릴 뿐이 되겠는데요.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인 결과가 만약 있다 그러면 결국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의 소위 진화학적 위험에 따른 저평가 이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최소한의 트리거 계기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별 PER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주가는 2월 14일 지난주 기준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운데 하나 박스 쳐놨는데 한국은 10.0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머징 아시아 중에서도 주요 국가 위주로 써놨는데요. 중국이 한 11배 정도 되죠. 그리고 인도가 17.5배. 실제 인도는 워낙 고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라 중에 국가 중에서 가장 PR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높은 거의 유일한 나라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인도네시아 14.6배,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만이 13.9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는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겠고요. 굳이 하나 더 찾은다면 이머징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파키스탄입니다. 다만 파키스탄 시가총이 워낙 적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말씀 잘 안 드릴 뿐이고요. 여기 이제 몽고가 빠져 있는 몽고나 이제 베트남이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7배 정도 나옵니다. 17배 정도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투자 좋죠. 근데 베트남은 쉽게 해서 이머징 마켓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즉 얘기해서 프론티어 마켓, 개척자 시장, 개척자 시대 이런 거에 프론티어 마켓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라고 좀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게 흥미로운 거가 작년 말은 우리나라가 8배가 안 됐는데 그렇게 최근에 만나는 것은 주가가 반등한 거, 또 분명히 요인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분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즉 주당 이익에 올해 큰 폭의 감소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높아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난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류호 부총리,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대표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류호 부총리가 중국 대표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우신 장관도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번 협상의 가장 관전 포인트는 역시 사이버 절도라든가 기술 이전 부분,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이 여전히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항상 연준 의장은 1년에 2번 상원과 하원에 각각 두 차례 일단 가서 의회 증언합니다. 그 증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잘못해서 증인 선서하고 이런 그런 증인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파월 의장이 보고 있는 미국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이 질문한 거, 상원 하원이 질문한 거 답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미국 시간을 보면 화요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파로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금리보다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대차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결국 양적 완화를 축소했던 것을 계속 이제 땡기냐 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더 관심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 주에 경제 지표는 큰 건 없지만 결국은 4분기 GDP 3분기에 3.4%였는데요. 2.4%가 콘센서스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JP모 같은 경우는 2.0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관심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특징 좀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인들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도 꽤 높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뉴욕 증시 특징주 우리 시장 연관지어 볼 만한 종목은요? 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1분기, 2분기에 눈높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다만 그나마 절반 정도, 반반 정도로 이익 전망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이익 전망이 좀 증가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쪽이 기술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섹터가 여전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것도 역시 한 달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쇼피파이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만 사업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아마존에 물건을 팔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그거의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이 쇼피파이의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쇼피파이 만들면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 아주 쉽게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플랫폼 업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객을 포함해서 전 세계 80만 사업자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좀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제2의 넷플릭스라 얘기를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건 분명하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이것도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카페24가 상당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나 이익 이런 것들은 쉽게 해서 턱도 없는 수준이 맞는데
작년에 성장성의 부분에서 작년 초반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떨어진 것은 그렇게 해봤지만 얘기는 주가로 올라갔지만 그만큼 매출 이익을 내지 못했는데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쇼피파이 이런 것들이 다시 가면 그렇게 증권사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말하면 미국의 쇼피파이 관련주 이런 것도 올랐을 때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차에 지금 재료는 아마 일본의 진출에 대한 그런 어떤 과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기술적 면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유혹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